오히려 가는 연모 쪽에서 털을 강하게 그려야 되는 쪽에서 그러니까 바보같이 전처리 제품 많이 하고 파마약 많이 바르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? 오 대표님 이런 말 듣지 말고 제발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클리닉 제품 자꾸 바르고 파마약 바르고 헹굴 걸 뭐하러 발랐냐고. 첫 번째 샴푸는 왜 했냐고요. 약이 들어갈 수도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그건 거예요. 약을 적게 넣어서 연화를 빨리 보려고요. 특히 크림 타입 트리트먼트는요 가는 연모 쪽에서 독이 됩니다. 독. 파마 안 나와요.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다 막아요. 왜 린스렌지 샴푸를 했는지 뭘 묻고 앉아 있어요. 린스하면 파마가 안 나오잖아요. 왜? 그거 막 모발 전체를 막을 씌워버리잖아요.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고요. 그런데 이런 크림 타입 트리트먼트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의 흡사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잖아요. 특히 거기에 글리세린, 실리콘 같은 것들 양이온 계면활성제. 그런데 이런 전처리를 해야 되는 모발들이 있죠. 건강 쪽에 약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. 그죠? 근데 저는 대부분 전처리보다 중간처리 비중을 굉장히 크게 뒀죠. 과해나 방지 쪽에서. 반대로 약을 덮였는데 약이 말라서 약이 침투하지 못할 때 그때 PPT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오늘같이 PPT 갖고 거기에 PPT를 갖고 어느 정도 진정을 시켜놨는데 또 진행이 될 때 더 이상 약이 들어가지고 냄새도 못 들어가게 이런 그때는 크림 타입 트리트먼트를 딱 막아서 다른 데 연화를 맞춰줘야 되잖아요. 균일하게. 그런 용도로 써야 되죠. 맞죠?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꾸철이에요. 연화하는 게. 그러니까 제가 여기 헹보러 갈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안 쫓아와. 그냥 헹구겠지. 저기서 다 이루어진다니까요. 우리 원장이 못했어. 오늘 1차 첫 번째 헹굴 때, 두 번 헹굴 때 클리닉 하고 나서 갈수록 모발이 축적해야 되버리는데 거기다 PPT하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. 마지막 두 번째 연화한 다음에 PPT도 폈는데 평상시보다 4배, 5배 넣어버렸어요. 왜 이렇게 먹지? 배고팠나? 특별하죠. 그러니까 본래 우리 원장님 본래 면적이 넓은데 그 안에가 지금 탈색이 돼서 좁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파마약으로 지금까지 채우던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뭔가 공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 이상 계속 PPT를 넣어도 계속 먹더라고요. 그렇게 이렇게 좀 통통해져 보이는 거죠. 후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질감까지 가져가려고 LPP 오라파 트리트먼트를 딱 발라서 오늘 헹구지 않고 해놨어요. 헹구지 않고 그대로 타오들어야 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. 이걸 제가 모발 끝부분에 발랐던 게 아니에요. 모발 길이가 짧으니까 최대한 뿌리 가까이 들어가는데 뜨거우면 이게 뿌리가 안 잡히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이었었으면 이것도 이제 후처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열을 가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스며들어서 모발을 구성하는 물질하고 비슷하게 딱 만들어져서 전처리보다 후처리, 전처리보다 중간처리, 중간처리보다 후처리. 하지만 무조건 전처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. 제 말 좀 예스로 이렇게 좀 하지 마. 그죠? 때로는 꼭 해야 되는 모발들이 많단 말이에요. 내가 꼭 치유를 바르고 발라야 되는 모발인데 치유 생으로 발랐을 때 그때는 자지러지잖아요. 그때는 트리트먼트를 약간 발라서 천천히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또 파마약에 혼합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 근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거기다가 뭐 파마약이 좋다고 바깥서도 섞고 모추 섞고 다 이래놓으니까 자, 전처리 중간 전처리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이제 열펌 쪽에서 자 이제 정확하게 고객하고 상담하고 끝나서 그 고객 모발에 맞는 고객 샴푸를 하고 나서 상담이 진행이 돼야 돼요. 모발 진단이 딱 되면서 고객이 파마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연화를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. 고객 상담이 딱 끝나면서 1차 연화는 이제 기계적으로 들어가서 클리닉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2차는 제거풀로 들어가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지 그거 딱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 연화가 딱 진행될 때 헹구고 나서 또 이제 기계적으로 치유를 바를 건지 아미를 바를 건지 그래 놓으면 다른 집보다 고객한테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한 번 더 헹궈주니까 고객이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이 집은 다르다. 뭔가 나한테 굉장히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. 고객이 느끼는 가격은요 나한테 붙어있는 시간이고 정성이에요. 그걸 한 번에 받아서 해주는 거하고 그런데 그걸 우리 미용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워. 그냥 머리만 잘 나오면 되는 줄 아는데 보세요. 진짜 기술이 좋았던 디자이너들이 돈 많이 버는 거야. 진짜 기술이 좋았던 디자이너들은요 40대 중반 이후에 반드시 50견이 오게 돼 있어요. 몸이 망가져요.
길게 보셔야 돼요. 그런데 기술은 적은데 고객한테 잘하는 미용실들이 질기게 오래가고 가격도 더 잘 받아요. 기술은 언젠가는 터득하게 돼 있습니다. 바보가 아닌 이상. 근데 어느 정도 됐을 때 딱딱하게, 그러니까 보면 미용실도 보면 굉장히 친절한 미용사가 있고 불친절한, 그 불친절한 미용사들이 어느 순간에부터가 곁을 안 둬요. 내게 뺏길까봐. 그러니까 오픈할 때 사람이 없는 거야. 내가 정작 필요할 때. 그런데 그걸 나눔하고 애들한테 다 가르쳤던 거예요. 우리 죽어도 같이 가.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그 팀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큰일은 누가 할까요? 내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내 어깨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. 사람이 없어진다니까요. 진짜로. 우리 많이 보잖아요. 그런 것들, 그런데 우리 고객이 나를 만나고, 고객이 배신한 게 어디 있어요? 오다가 안 오니까 고객이 배신돼. 그 배신이니까 내가 배신한 거지. 자, 얘들 이제 수분.